그래서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섬처럼 갇힌 지역이었는데 현재로서 보면은 이 흑해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이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장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섬으로 분단돼 있던 섬처럼 돼 있던 크림반도가 이어갈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은 이제 만들어놨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특수작전의 성과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들한테 고통받고 있던 크림반도에 우리 동포들을 구출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미니멈의 성과는 네. 내놓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하지만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전쟁을 치렀냐? 네. 라고 하기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최대한 이제 서쪽으로 더 밀어내려고 네. 이제 공세를 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가장 정확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다루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있고, 네. 뭐 최근에 새로 들어온 뉴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상황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연극, 영화 뭐 할 때 보면은 기, 승, 전, 결 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한 달쯤 넘었죠.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네.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기승을 넘어서 이제 전 단계쯤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네. 전망도 엇갈리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지난 3월 25일부터 열심히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주먹이 아니고 말이 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일단 시작은 이제 네. 러시아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지난 3월 25일 날 네. 러시아 총참모부 네. 제1 이제 부참모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공식 발표죠. 네. 공식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러시아군의 작전의 핵심은 뭐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이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특수 군사 작전이에요. 지금이.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특수 군사 작전 중에서 러시아군이 현재까지 입은 피해는 전사 한 1,300명, 부상 3,800명 정도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밝힌 한 두 번째 정도의 이제 피해 상황인데 나토의 추정에 따르면 이제 한 7,000에서 15,000명 정도로 이제 러시아군 전사자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에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진실은 누가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제1부참부장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특수작전의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 목표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뭔지는 정확히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진입하겠다. 네. 그래서 2단계의 목표는 돈바스 지역의 해방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돈바스,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죠. 네. 돈바스 지역에 이제 루안스크 그 공화국이 자기들을 영토라고 선언하는 거에 한 93%. 원래 좀 칠러 쪽이었고요. 그렇죠. 네. 이 승인 그 분리주의자들이 만든 네, 공화국을 네. 승인하면서 이 현재 전쟁이 시작됐는데 도네츠크 공화국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의 한 53% 정도는 이제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루안스크는 거의 다, 그다음에 도네츠크는 한 절반 조금 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14년에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공화국 비슷한 정치 체제를 만들고 우크라이나군과 그 동안의 분쟁을 벌여왔는데 네. 그 자기들이 실제로 점유한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하고 대치하고 있던 네. 그 지역 상당수도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했고 일단은 그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도네츠크 그다음에 루안스크 그 두 그 공화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를 네. 러시아군이 확보하는 게 목표 아닌가라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다. 즉 이 네. 말은 이제 러시아는 공격이고 우크라이나는 방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이제 전략을 바꿨다.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 예. 거의 전면적으로 이제 그 포위에서 딱 공격을 시작했는데 네. 그건 이제 대충 다 끝났고 예. 이제 오른쪽 부분만 우리가 이제 잘 그렇죠. 정리한다,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벌려놨던 전력을 네. 이제 한 곳으로 집중시켜가지고
이제 실리를 챙기겠다. 네.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바둑 두다 보면 여기저기 손을 뻗어 보다가 네. 타겟이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싸움을 이제 벌이는 그래서 실리를 찾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러시아는 시종일관 이거를 이제 전쟁이라고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어요.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네. 러시아군 참모부도 그렇고 시종일관 특수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보면은 네. 전쟁이라는 뜻은 이제 바이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어요.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런 거죠. 이 돈바스라는 지역이 현재 이제 네오나치 세력에 의해서 무단 점거돼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무장 네오나치 세력들한테 점거돼 있는 네. 이 세력들을 밀어내고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공화국에 있는 이제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대테러 작전 정도로 이제 간주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하고는 왜 싸우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무장 네오나치 세력들을 이제 뒤에서 봐주고 우크라이나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영향이 우리가 이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은 시종일관 상대방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타격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포장을 자꾸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날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네. 발표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게 중요한 발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북부 전선 음. 지역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치열했던 공방전은 그럼 막을 내리는 건가? 예. 돈바스 지역은 이제 동부니까. 네네. 그럼 우크라이나도 그럼 동부 지역에 이제 그 집중하도록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네네네. 보면. 근데 이제 27일 날은 이제 이틀 후인 27일 날은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부의 이제 군사 정보국 이제 국장이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러시아가 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복을 당초 목표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거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한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왜 갑자기 우리가 왜 저기서 나와라고 하는 건데 한반도처럼 이제 분할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친러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나누려고. 실제로 우리를 거론을 했어요? 예, 실제로 저희를 결혼했습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반도는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네프르강이라고 하는 그 자연 지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서로 동서로 이제 분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중부, 서부, 북부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통치를 하되 이제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나누려고 한다. 러시아가 그러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전복이라고 하는 거창한 목표에서는 일단 탈피해서 이제 보다 포커싱을 이제 동부 지역이라고 하는 네, 지역에 네. 좁혀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제 목표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려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따지면은 이제 서로 수싸움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좀 앞에 둔 네. 이제 그 정도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가 그러면 목표하는 게 뭐냐? 진짜 원하는 거. 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정권 붕괴,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친서방 정권을 붕괴시키고 괴뢰 정권을 수립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한 달간의 치열한 전투를 했지만 이제 안 됐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 러시아로서는 그럼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이제 동부 지역을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러시아는 맨 처음 쳐들어갈 때 이 정도 압박하면 그렇죠. 젤렌스키가 좀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72시간 길어봐야 일주일이겠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해도 일진일퇴 공방전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동부 지역을 확보를 하자.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주력 정규군을 이제 선멸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의 군사력을 이제 근본적으로 꺾어놓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음.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전황입니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 드네프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남부 지역에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있습니다. 오. 보면은. 근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대부분이 현재 러시아가 이제 점유한 이런 지역이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달 동안이나 공격을 했는데 의외로 보면은 별로 남아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경선 안쪽으로 크게 많이 들어온 그렇죠. 데가 제일 없네. 오른쪽에 이제 루안스크 도네츠크라고 하여 있는 요 지역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측 네. 하단 지역은 원래부터 분리주의자들이 계속 있던 음. 그런 지역이고 현재 마리우폴 같은 요 하단에 붉은 별로 표시되어 있는 요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네네. 아직까지 지금 마지막 공방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도대체 한 달 동안에 왜 러시아군이 이 동부 전선에서 제대로 진격을 못했나?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각종 사진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는 그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공방전은 주로 키이우를 주변으로 한 네, 네, 네. 요 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게 많고요. 이 동부 전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네. 이 동부 전선은 우리나라 휴전선 155마일처럼 요새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었어요.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되게 크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당시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 우리 참호전 같이 벙커 좀 많이 써. 벙커도 많이 샀고 뭐 우리 눈에 보면 아유 저거 가지고 되겠나 싶겠지만 어떻든 간에 약 400km 정도 되는 긴 네. 전선에 대해서 네. 이제 삼중에 요새선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전차 참호도 파고 네. 여러 가지 철조망도 치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정규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갑이라든지 포병이라든지 네. 이러한 제일 핵심 전력들이 다 동부전선 쪽에 배치되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의 네. 도움, 그 다음에 정규군의 이제 높은 이제 전투력 이런 주력 것들이 부대들이. 결합이 되면서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이제 전진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얻어놓은 땅들은 확실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드네프르강 동쪽까지 다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면 이 앞으로도 이제 혹시나 또 잠재적으로 또 한번 부딪힐지 모르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군사력 정규군을 확실하게 격파를 해놓겠다라고 네.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선 상황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 네. 이제 이 마리우폴이라고 부르는 동남부 지역의 이 항구 도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거의 이제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거의 점령했다. 아직은 아니다. 근데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역만 남겨놓고 일단은 러시아가 거의 장악을 한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인 북부 전선의 키이우 주변 지역에 이제 이르핀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 키이우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이제 상당 부분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도 이제 후퇴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네. 진지를 구축해서 이제 방어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키이우 서쪽에 있는 이르핀이라는 지역은 서울로 따지면 아마 한 일산쯤 되는 그 정도 거리 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거기서 이제 밀어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 계속 교량들을 폭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그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뭐 도네츠크라든지 예, 아니면 루안스크라든지 거기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부도 그렇고 뭐 영국군도 그렇고 외국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지난 한 3월 한 19일에서 또 20일을 전후해서 이 키이우에서 이제 동부전선 쪽으로 러시아의 주 공격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밀어붙이기가 좋은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그러니까 러시아군 의도가 이제 보이는데요.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 밑에서부터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밀어 올리면서 드네프르강이라는 자연 지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아요. 후퇴할 때도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는 크게 이 북쪽에서는 버텨주고 밑에서는 이제 망치로 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밀어 올리면서 이제 포위 섬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기도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지도상으로야 뭐 작아 보이지만.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러시아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병력 배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동부전선이 움푹 이렇게 파고 들어갔잖아요. 네. 파진 모양인데 이것들을 북쪽, 남쪽에서 이제 쌈 싸먹듯이 해가지고 포위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포위를 막을 건지 네. 포위 대항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남쪽 북쪽에 대해서 각각의 공세를 펼쳐가지고 저지할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포위 당하는 거를 막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전에 그러면 주력군을 드네프르강 서쪽이나 안전 지역으로 빼낼 것인지 하는 이제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보면 네, 네, 네. 우리는 생각했을 때 보면 막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못 막으면 네, 네. 이제 되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다시 전해 지도로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 네. 명확해 보여요. 의도가 드네프르강 이 동쪽을 다 장악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최선의 어떤 시나리오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바뀐 그 디귿자처럼 그냥 그렇죠. 그 드네프르강 옆쪽은 거의 포위를 예. 했네요. 확실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얻은 게 뭐냐라고 그러면은 하단부에 크림반도가 있죠. 네.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병합을 했는데 네. 이 크림반도에 공급되는 물 대부분은 이 북쪽 우크라이나부터 옛날 구소련 시절에 파놓은 이제 남크림 저기 운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운하를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여기다가 댐을 딱 만들었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굉장히 뭐 예, 가뭄이 어려워졌다고. 심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섬처럼 어. 갇힌 지역이었는데 현재로서 보면은 이 흑해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장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섬으로 분단돼 있던 섬처럼 돼 있던 크림반도가 이어갈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은 이제 만들어놨다라고 네,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특수 작전의 성과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뭐 나치 세력들한테 고통받고 있던 크림반도에 우리 동포들을 구출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미니멈의 성과는 네. 내놓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하지만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전쟁을 치렀냐? 네. 라고 하기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최대한 이제 서쪽으로 더 밀어내려고 네. 이제 공세를 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협상을 지금 이제 막 대통령끼리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네. 이제 지난 지금 오늘 그렇죠. 3월 30일이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3월 29일 네. 이제 5차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시작을 하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28일 이제 개전하자 말자부터 사실 협상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2월 28일 날 벨라루스에서 1차 협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3월 3일 그다음에 7일에 걸쳐서 2차, 3차 협상들이 계속 이어졌고 네. 그다음에 지난 14일에는 이제 4차 협상이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9일자 저녁 뭐 밤 이제 외신을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 이제 그 합의 사항들이 대충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정도는 합의를 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했던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탈군사화, 그다음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 네. 이 세 가지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다. 이야기가 나오고 네.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즉 군사적으로 비동맹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면 뭐 EU 가입은 우리가 막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야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그래 네. 믿을 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인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의 러시아 군사 활동을 극적으로 축소시키겠다. 매우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제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휴전 협상을 막 하는데 전선에서 너무 긴장도가 높아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얘네들이 정말 협상을 하자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이제 흘리고 이야기를 한다. 우크라이나 수도 주변에서의 전투는 조금 자제하는. 상당히 자제하는. 예.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네. 이게 이제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상호 신뢰 촉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 결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이 공세를 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잠정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휴전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려면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안전 보장이 담보돼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이것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면 네.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라서 이 회원국 영토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도와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의무가 있어요. 나의 영토에 침범한 거랑 똑같이 뭐 그럴 수 있겠죠. 간주해서 네.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나토 가입을 이제 희망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까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나토 가입이 아니지만 이런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줘라. 네.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제 안전 보장 유엔의 상임이사국들이 네.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중국, 네. 그다음에 영국, 뭐 프랑스, 뭐 이 나라들이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자관 이 중에서 네. 이제 상당수 나라들. 네. 그다음에 플러스 그 우크라이나와 이해관계가 비슷하게 있는 폴란드, 뭐 터키. 네. 그다음에 양쪽 사이에서 뭔가 말이 통할 수 있는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이 사인하자. 뭐에다 대고 사인을 해요? 침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 보장. 그래서 만약에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다시 침략에 받으면? 대한 거 받으면 3일 이내에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 이 나라들이. 예.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냥 자 해보자라고 하고 서로가 그냥 합의하고 끝났는데 약속만 했는데 안 지켜지니까 이제는 보다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보장을 받겠다라는 네네.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런 조건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립화에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제 핵무기 개발 의도 우리 네. 없다. 확실하게 우리 손 털겠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안전 보장이 되면 굳이 우리가 나토에 가입한다든지 안 그래도 된다. 뭐 미국이랑 뭐 아니면 또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랑 뭐 상호 방위 협약, 방위 조약 이런 식으로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대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도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주변에 뭐 폴란드군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군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그렇죠. 같은데. 그 다음에 네. 외국인 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군이라든지 네. 폴란드군이라든지 자관 어떻든 간에 우크라이나 군을 제외한 외국군이 이제 주둔하거나 네. 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안 하고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까 말한 안전보장 국가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네.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협상이 거의 다 네네.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게 다 빠져 있죠. 돈바스 뭐 이런데. 그렇죠. 영토에 대해서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전쟁 이전의 상태로 2월 중순 상태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현 전선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1953년 휴전 협정 때 현 상태에서 휴전을 선언하고 거기다 선을 그어서 네네. 그게 이제 군사 분계선이 됐고 거기서부터 남북으로 2km씩 후퇴한 게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라는 입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협상의 수위는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방부 차관도 이제 우크라이나 중립, 뭐 비핵화 지위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들이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어느 나라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간 걸 보면 상당히 진행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작 제일 중요한 영토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 평화 휴전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잠시 시간을 벌고 러시아가 이제 병력 보충 또는 이제 물자 보급 이런 기회를 지금 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협상단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러시아가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 다르고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다. 못 믿는다. 도대체 너희들 정확하게 방향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얻어낼 걸로 얻어내야 되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단서 조항을 하나 꼭 이야기를 해요. 젤렌스키 네. 대통령도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무슨 국민 투표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헌법에 우리는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라는 국가적인 의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 헌법에? 예. 그러면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아 그럼 개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개헌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라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이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야기하는 게 네.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영토와 이제 평화 그리고 안전 보장을 맞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화, 안전 보장을 맞바꿀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선이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가져갔던 크림반도, 그다음에 지금 도네츠크, 루한스크 실제적으로 이제 실효적으로 이제 러시아나 아니면 러시아 측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크림반도도 돌려달라는 입장이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우리한테는 보면 상실한 영토니까 우리는 그걸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양보를 할 건지 어디까지 양보할 건지는 선들이 지금 이제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외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문제야말로 양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거기서 결정하고 합의돼야 될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보면. 그렇겠네. 이게 뭐 제일 핵심이겠네,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가 상당히 이제 애매한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전쟁이 끝나냐?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자료는 뭐냐면은 이게 루안스크, 도네츠크라고 하는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지역이 요 하단부에 빨간 선 안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네네. 이 그 양 공화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 도네츠크 이 전체 지역을 돈바스 이 상당 부분을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최소한도 이만큼은 내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 동쪽 지역 상당수를 이제 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이제 도네츠크, 돈바스 뭐 이런 주 2개 정도를 통째로 내줘야 되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내줄까? 영토 내주는 건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국민들이 네.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의사를 할 거냐? 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갈 거냐? 네네네. 그러면 주민들한테 대해서 투표를 해서 너희들 뜻에 따르겠도록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과거 네, 같으면 이 지역은 다 그 친러 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어렵지 않게 러시아로 넘어갔을 지역인데 2014년 이후 그다음에 최근에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성향들이. 예. 그러니까 친러에서 반러 사람들도 많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10년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이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어요. 자기들끼리 우크라이나 인정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주민 자치 투표를 해서 아 우리는 독립할래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거야?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합의할 거야? 라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럼 곧 끝나겠다 전쟁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곧은 맞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이제 전선이 막 이렇게 한반도를 남북으로 막 수백 킬로씩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끝난 거는 51년 뭐 초반쯤 되면 대충 정리됐어요. 네네.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뭐 했냐? 휴전을 할 때 어디로 할 건지를 위해서 밀고 밀리는 고지전을 벌이면서 이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이제 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지금 남은 약 한 달 정도의 상황에 이제 이런 상황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지도가 이제 아주 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평가 지도인데 여기 빛금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이제 양쪽 다 지금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러시아가 그냥 이제 점유하고 있다라고 표시돼 있던 지역들인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퍼붓고 있는 거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지역을 넘어서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공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52년, 53년도에 아. 중부전선에서 벌어졌던 고지전 같은 아.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걸 이제 무한정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한 5월 9일, 5월 9일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로 큰 이제 국경일이거든요. 5월 9일이요? 예. 무슨 날이에요? 전승 기념일이죠. 2차 전승 기념일.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네네네. 이제 나치를 격파하고 아. 승리를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국경일이죠. 그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결과를. 그렇죠. 결과를. 네.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려면 이제 여기 나가 있던 병력들도 철수해서 이제 목욕도 시키고 네. 장비도 다시 페인트 칠도 하고. 승전 뭐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이겼다. 뭐 알려줘야 될 그렇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모스크바 이제 붉은 광장에서 풍당당하게 행진을 하면서 이제 특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네. 종료했음을 이제 신고합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대충 한 4월 중순 하순 정도까지는 끝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4월 중순 한 2주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네.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양쪽 다 쌍방 이제 뭐 평화 협정까지는 아니고 일단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뭐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여러 나라들도 이제 일단 서명까지 하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바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남은 한 1, 2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일 이 앞으로 공방전이 치러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또 이제 무엇을 위해서 또 피를 흘려야 되나 양쪽 청년들은 이런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네. 요즘 보면 하여튼 뭐 언론 같은데도 뭐 선전전인지 아니면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양쪽 다 나오더라고요. 치열하게 이제 선전전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네. 쪽에 이제 친서방 이제 경향이 강하고 서방 언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뭐 많이 그렇겠죠. 보도를 하다 보니까 네. 러시아 쪽에 대한 소스에 대한 접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양쪽 다 지금 치열하게 선전전을 이제 전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뭐 언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휴전이 돼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연 그게 끝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끝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아마 꽤 치열한 공방전이 예. 한두 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양쪽 다 지금 너무 지쳤기 때문에 뭐 그러긴 하죠. 예, 짧고 뭐 격렬하게 한 2, 3일 정도 몇 지역에 대한 공방전을 이제 전개를 하고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3월 30일 네. 기준으로 오늘까지 취합된 여러 정보들 또 보도들과 함께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또 판단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좀 맨날 틀려요. 전해 드렸고요. 그러면 또 이쪽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어쨌든 저희가 아예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한두 번 정도는 또 더 11월 달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1월 달에 시작했군요. 예, 지금 5개월째 지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소개해드릴 많은 나라들 평화롭고 재밌는 그러니까요. 지구본 연구소에 많이 저 캐비넷 안에 있는 나라들을 빨리 꺼내와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네요. 네. 자, 다른 나라들 얼른 소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